여기에 소프트웨어의 재미에 빠진 아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고 만들 줄 아는 서환이. 지금 하는 프로그램도 직접 만들었답니다. 게임은 그 클리커 게임으로 이게 전구를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돈이 차는데, 이것으로 음식을 사서 배고픔을 채우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돈을 99만 9,999원을 모을 시에 엔딩을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면 이 정도 프로그램을 짜는 일쯤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에는 게임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이 게임들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 보았는데 되게 재밌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어요. 따로 코딩 학원을 다닌 적이 없는 서환가, 장차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꿈꿀 만큼 코딩을 즐기게 된 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접했기 때문입니다. 서환이네 학교는 3년 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 학교로 되어 5, 6학년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왔습니다. 우리 학급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 시작은 아이들이 문제를 발견하는 것부터입니다. 1인 인력을 직접 그 스티커를 붙이면은 스티커도 낭비되고 그러니까 그냥 1인 인력 담당이 따로 터치해서 체크를 해주는. 도서 책 읽은 사람들, 도서 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적어주고 하는데 그 만들어서 그냥 읽은 사람 이렇게 터치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떠올렸다면 다음으론 그 문제를 어떤 순서에 따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충분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난 뒤 각자 생각한 내용을 친구들과 함께 의논해 보는 겁니다. 혼자 하면은 어려운 부분이나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애들이랑 같이 하면 모르는 부분도 알려줄 수 있고 아는 부분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간단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를 이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표현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에서의 중요한 점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학생들이 만약에 어른이 되어서 아마 다양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 중에 컴퓨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게다가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 만나게 될 그 사회는 소프트웨어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될 예정이거든요. 소프트웨어 교육의 본질은 내려진 명령을 컴퓨터는 어떻게 실행하는지, 원리를 이해해서 그 방식대로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것, 즉 컴퓨터 과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든 그 핵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의 힘, 즉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컴퓨팅 사고력은 어떻게 길러질 수 있을까요? 사실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도구들과 방법들이 활용될 수 있지만 우선 언플러그드 활동이 초등학교 수준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언플러그드 활동이란 소프트웨어 교육에 필요한 개념이나 원리 등을 놀이로 배워보는 활동입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가 없는 상태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교육 활동을 의미합니다. 어린이들은 구체적 조작기에 있기 때문에
직접 만져보고 그리고 체험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학습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저학년들에게는 신체 활동 또 놀이를 통해서 배우면 쉽게 컴퓨터 원리라든지 로봇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플러그드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컴퓨터가 작동하도록 명령하는 방식인 알고리즘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의 원리와 알고리즘을 익힐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곳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3학년 아이들이 놀이하듯 즐겁게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언플러그드 활동 외에도 컴퓨팅 사고를 기르는 또 다른 방법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번엔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 동화책 다 가져왔잖아, 그치? 동화책 내용의 끝이 나지? 끝이 나는데 보통 동화책 끝에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난단 말이야. 근데 그 행복하게 산다면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그 뒷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창작해보는 거야.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인 엔트리를 이용해 단계적으로 이야기의 요소들을 생각하고 완성해 나갑니다. 호랑이가 다시 괴짝 속으로 다시 잡히는. 이처럼 이 학교 아이들이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경험하게 된 건 4년 전 이인규 선생님이 이곳 학교에 오면서부터입니다. 처음에 아이들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결과물을 이제 스크래치로 만드는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민원 전화가 막 오고 그랬었어요. 학교에서 왜 책으로 공부를 안 가르치고 애들하고 게임이나 만들고 놀고 있다고 이제. 그리고 집에서도 게임하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데 학교에서까지 이걸 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불어도 안 날아간다 그랬죠, 그치? 처음에 하지만 장차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살아가게 될 아이들을 위해 소프트웨어 수업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 결과 달라진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수업을 받기 전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 포기하고 그랬는데 이 수업 받고 나니까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생각하면 더 잘 풀어질 수 있다는 걸 배운 것 같아. 이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되는가 하면 한 소프트웨어 창작대회에 피지컬 컴퓨팅 분야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화장실에서 물벼락을 맞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손을 씻으려다 오빠가 샤워하고 나서 까먹고 수도꼭지를 안 닦고 나서 제가 물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까요? 수도꼭지가 놓여있는 위치를 몰라 종종 물벼락을 맞는 가족을 위해 아이들은 알림음과 램프를 수도꼭지에 연결했습니다. 레버를 이쪽으로 당겨주면 수도꼭지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이를 피지컬 컴퓨팅이라 합니다. 피지컬 컴퓨팅은 컴퓨터 화면을 벗어나 소프트웨어로 실제 사물을 연결해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런 활동으로 소프트웨어가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연구학교나 선도학교의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커뮤니티 활동이 이뤄지고 다양한 스터디와 연구 모임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면 좋을지를 이제 주로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뭐 교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혹은 교환을 어떻게 짜낼 것인지 등등을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근본 취지에 맞는 맞춤형 교육까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학교 현장에 맞게,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농산어촌이니까 농산어촌 뭐 수준에 맞게, 그리고 또 큰 규모나 시내 학교에는 또 그 학교 규모에 맞게. 그런데 현장의 선생님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무엇보다 배워서 익혔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닌 직접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와 컴퓨팅 사고력의 기본기를 익힌 아이들은 이제 다양한 사회 문제를 로봇 등 컴퓨터를 활용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는 도전에 나서봅니다. 환경오염과 도시 문제 등 주변에서 발견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열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클린 에너지 커뮤니티라는 프로젝트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어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신도시를 가지고 왔어요. 가사 도우미 로봇이나 인명 부종 로봇 같은 사람들의 편의를 돕거나 생명을 구하는 아주 유용하게 필요한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교육을 오랫동안 해온 교사들이 마련한 이 행사에서 진정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답니다. 교육에 좀 부족한 것들이 협업 같거든요. 공유와 협업이 정말로 중요한 앞으로 미래 사회의 핵심 가치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애들이 성장하고 협업하고 공유하는 걸 배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해서 이렇게 이제 협업과 공유를 강조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참가한 아이들은 경쟁자라는 입장을 떠나 서로의 아이디어와 활동을 서슴없이 돕곤 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만든 작품을 보고 다른 팀은 저런 아이디어를 내서 구상을 했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나아가 전문가 선생님들의 멘토링과 발표를 통해 한층 더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미래는 누구도 혼자일 수 없다는 것. 미래의 꿈나무들은 그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프로그램 만들기에 푹 빠져 자차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는 서한이도 게임 업체 방문을 통해 자신의 미래로 성큼 다가가 봅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협의해서 함께 작품을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게임이 만들어지는 실제 과정을 체험하며 상상력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선 단지 코딩 실력이 아닌 무엇보다 타인과의 공유와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고 제 생각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서